네, 짠! 오랜만에 유안타로 왔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본부장님? 네, 유안타증권의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 유동원입니다. 요즘에 성과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좋아지셨군요. 아니, 원래 얼굴이 좋긴 하지만, 네. 마스크를 벗으시니까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한 2월부터 5월달까지 힘들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 랩 수익률이 확 올라오면서 많은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매크로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최근에 뭐 나오고 있는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그리고 간밤에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증언도 있었고, 그죠? 우리가 시장에 대한 걱정을 정말 넣어둬도 괜찮은 건지, 항상 우리는 시장을 못 믿잖아요. 그죠? 전문가들 분들 사이에서도 뭐 시장이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고, 왜냐면 테이퍼링이 빨리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보통 테이퍼링이 일어나면 한국 증시가 크게 흔들린다. 과거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었을 때도 한국 증시가 뭐 고점 되면서 15%나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제발 빠지기를 바라는 분들이죠. 근데 제가 볼 땐 이번 사이클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펀더멘탈을 들여다봐야 되고, 또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숫자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도를 높여야 돼요. 우선은 그 딱 숫자만 보면, 표면상 숫자만 보면 이거 큰일 났다 라고 걱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5.4%나 나왔고 6월에. 네, 6월달에 네. 이 숫자가 4.9로 떨어질 거다 뭐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더 올라가 버렸죠. 근원 인플레이션으로 계산하면 4.5%니까 이건 뭐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던 2008년, 또 그 전에 있었던 닷컴 버블, 뭐 이걸 다 초과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나오니까 당장 올려야지, 파월 의장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주 큰 흐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파월 의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번에 상승률이 높게 나왔던 것 중에서 3분의 1은 또다시 한번 중고차 가격의 급등이에요. 네. 10.5%는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냐면 트럭, 신차, 항공권, 이런 게 굉장히 큰 폭의 영향을 미쳤어요. 다 들어보면 어떤 겁니까? 이게 다 가솔린 관련된 그러네요. 예, 그죠? 네. 석유 관련된 부분과 연결이 돼 있죠. 사실 이 가솔린 가격이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를 보면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서가 아니에요. 공급 조절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였다라는 거죠. 특히 시추를 하고 있는 리그 카운트라고 하죠. 얼마나 몇 개를 미국의 셰일가스가 돌리고 있느냐. 과거 2018년 고점 대비해서 거의 2분의 1 수준.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셰일가스가 굉장히 공급을 많이 했었을 때의 4분의 1 수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만큼 공급을 줄여놨기 때문에 결국 유가가 이렇게 높이 있는 거지, 공급을 늘리는 순간 가격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펙 플러스가 결정을 딱 내리니까 그러자마자 바로 4% 빠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예요. 레거시라 하면 이미 지나가는 산업. 요즘 너무 덥죠. 덥죠. 난리 났죠. 네.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화석 연료의 에너지는 퇴보되는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전력 스토리지 이런 쪽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과정에 있어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들, 그게 인플레이션을 지금 자극하는 것이고, 뭐 지금 신차가 안 나오니까 신차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또 신차가 안 나오니까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오늘 대학생분들 강의하고 왔는데 자동차를 이제 사실 분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전기차를 사실 분 손들어 보라 그러니까 적어도 50% 이상이에요. 이제 변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제 절반은 다 이렇게 바뀔 거니까. 또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든다. 이 과정을 다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어떤 큰 흐름의 변화가 생기고 있어서 과거의 레거시 상품에 의한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이번 7월달 숫자가 나오면 네. 지금은 5.4%지만 이게 크게 떨어져서
뭐 3%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쭉 가면 2%대로서 안정을 찾을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지금 당장 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섣불리 올리거나 하면 위기를 또 다시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 또 그에 따라서 미국 신용 국채 금리가 지금 안정적으로 1.4%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 이런 모습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는 없다. 그러니까 당분간 시장은 좋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지수만 놓고 봤을 때 이미 신고가 패턴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실적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죠. 미국도. 좀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연초부터 해서 네.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상승 추세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2, 4분기가 지금 다들 경기 사이클로 꼭지, 실적의 꼭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물론 퍼센트지로 따지면 당연히 이제는 꼭지일 수가 있겠지만 올라가는 폭은 그렇지만 실적이 2, 4분기 대비해서 3, 4분기로 마이너스로 가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2, 4분기에서 3, 4분기도 또 실적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이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숫자가 지금 2, 4분기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2, 4분기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격 전가를 못했으면 당연히 마진이 축소됐을 거고 비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2, 4분기 실적이 올라가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1, 4분기 대비해서 2, 4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2,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3,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주고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를 줄 텐데 그 가이던스가 이것 봐라 또 올라가? 이렇게 되면 지금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너무 좋아요. 실적들이 대부분. 금융주는 제가 생각할 때 실적이 그렇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IT 쪽으로 넘어가고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고 이러면 실적들이 정말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현재 시점에서 실적만 보더라도 펀디멘탈만 보더라도 주식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들지 않고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걱정할 게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최근에 또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또 확산이 되고 있어서 이걸로 혹시나 경기 모멘텀이 조금 둔화가 될 여지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1000명대 나오고 있으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나 네.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낮게 나오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가 더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이미 어차피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이미 우리나라는 어차피 소비가 크게 상승을 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한국 주식시장을 투자한 적은 없거든요. 오히려 수출 쪽과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던 영국, 미국 보고 있으면 경기 둔화가 일어날까요? 그런 모습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백신을 맞고 있고 백신을 맞으면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으나 과거 코로나19가 미치던 치사율 대비 19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독감이죠. 그래서 독감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박살이 난다.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들어왔는데 그 인플레이션을 좀 식혀주는 정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치사율은 인구에 미치는 해는 별로 적고 근데 과열 현상을 막아주고 한 텀 이제 더 네. 시켜주는 정말 네. 타이밍인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19의 확산이 원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2년 걸릴 거다. 그래서 내년 2월이 되면 완전히 우리는 벗어난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 자체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말자. 그러면 지금의 이 시장 상승을 즐기려면은 네.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잡고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요? 우선 우리가 여태까지 걱정해왔던 것은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가면 금리가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주나 성장주를 팔고
가치주와 흔히 말하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사야 되고 경기 민감 중에서 소비 특히 관련된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거나 안정을 찾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켜주는 업종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자, 그 가속화시켜주는 업종으로 따지자면 에너지로 따지자면 신재생에너지가 생기겠죠. 그리고 또 에너지원 중에서 미국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국의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전력의 38%를 차지하는 것이 천연가스예요. 그 천연가스는 이번에 기후변화 때문에 엄청나게 텍사스주가 고생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텍사스주도 그렇고 캘리포니아주도 그렇고 지금 전력 스토리지로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면서 배터리가 중요해지니까 전기차가 더 활성화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넘어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이거는 퇴보되는 산업. 반면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이쪽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여기에 원자력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좀 답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에너지원의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자동차 산업과 운송 산업에 있어서도 그 에너지원이 바뀌고 있다는 거. 이것을 감안했었을 때 이쪽에 대한 투자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 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산업에 대해서 절대로 비관적으로 보실 이유는 없다. 전기차에 대한 산업의 규모의 커짐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겨우 5% 정도의 마켓 사이즈를 갖고 있다면 이게 나중에 언젠가는 50%, 100% 간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매출에 적어도 10배, 20배로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일시적으로 그 중국계 배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좀 뺏겼었다.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 미래가 끝났다. 이걸로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경쟁력이라는 것은 기술력에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회사들의 배터리 경쟁력이 없냐?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시장이 왕창 커질 때는 거기서의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물론 우리나라가 이길지 미국이 이길지 일본이 이길지 중국이 이길지 정확한 정답은 없으나 그 안에서 우리가 여태까지의 제조 강대국이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놓치고 넉놓고 있을 그런 국가는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이 신성장 업종 관련된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이런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도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IT와 반도체겠죠. 인플레이션에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 중에서 가장 큰 산업이 뭔지 아세요? 당연히 AI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생산성의 향상은 무궁무진해요. 네. 어느 정도로 얘기해 드릴 수 있냐면 제가 옛날에 리서치 센터를 운영할 때 밑에 직원 10명, 20명을 두고 하던 일을 밑에 직원은 그 수의 10분의 1로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왜? AI라는 것들이 있으면 그만큼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왜 아마존이라는 회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대표적인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겠어요? 당연히 AI를 활용한 서버를 이용한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엄청난 효율을 높이는 방식을 만들어낸 거죠.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한다면 결국은 반도체 수요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렇죠. 네. 반도체 수요는 제가 판단할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날 거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을 자꾸 또 너무 작게 보시면 안 돼. 옛날하고 자꾸 비교하시면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뭐 없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 또 글로벌 증시의 미래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래가 밝아 보여서 너무 좋네요. 매크로로 시작을 해서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요소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에서 끝내기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네. 다음 편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또 네. 재미난 기업 얘기를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희 자주 올게요. 네, 자주 좀 오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